김원준 가수분이 50대 초반인데 제가요 사실은 건망증이 조금 심해지나 싶었는데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았어요.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 전 단계 또는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인 노인분들이 1년에 한 1 내지 2%씩 치매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때에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은 분들은 1년에 10에서 15%씩 치매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도인지 장애 자가 체크리스트를 이 총 12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그렇다고 해당이 된다면 혹시 경도인지 장애가 아닌지. 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치매 고위험군, 경도인지 장애 바로 알고 잘 대비하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는 어떻게 다를까? 치매는 정상이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뇌세포와 뇌혈관이 손상되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 전 단계 또는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 기준보다 나이와 학력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생활을 고려해서 그 기준보다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 그렇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김원준 가수분이 50대 초반인데 제가요 사실은 건망증이 조금 심해지나 싶었는데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이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50대가 뭔 경도인지 장애야,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50대에 충분히 경도인지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18년 유병률 조사한 것이긴 하는데요. 65세 인구 중에 22.6% 정도가 경도인지 장애가 있다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어졌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치매처럼 경도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분도 더 이제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경도인지 장애는 왜 문제가 될까요? 이 경도인지 장애는 관리를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는 치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상인 노인분들이 1년에 한 1 내지 2%씩 치매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때에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은 분들은 1년에 10에서 15%씩 치매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45% 정도가 이제 치매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았을 때를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더 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경도인지 장애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암처럼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잖아요. 경도인지 장애도 양성 경도인지 장애가 있고 악성 경도인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양성 경도인지 장애는 내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 관리를 하면 다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를 의미를 하고요. 악성 경도인지 장애는 양성 경도인지 장애보다는 좀 더 치매에 가까운 그런 경도인지 장애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치료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치매로 진행이 거의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도인지 장애의 원인과 그 다음에 나의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인지기능 검사뿐만 아니라 내 MRI나 아니 내 CT나 이런 영상 검사를 해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로 이런 경도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지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요즘에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검사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유전자가 있는지도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의 원인을 또 자세히 검사를 해서 나는 양성 경도인지 장애인지 악성 경도인지 장애인지 요거를 좀 감별하는 게 향후 이제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일단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을 받았다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뭐 퍼즐이라든지 퀴즈 맞추기라든지 독서, 책이나 신문 같은 것을 읽는 이런 두뇌의 활동을 좀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소통, 사회적인 관계를 잘 갖고 있으면 인지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로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꼭 교정해야 할 습관은요, 음주와 흡연은 당연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흡연하는 습관은 당장 이제 끊으셔야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혈관이라든지 뇌혈관 또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최소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태를 파악하고 인지기능 검사도 1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확인해서 나의 인지기능이 치매로 더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닌지, 치료제나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비만각 같은 이런 성인병에 대해서 적절하게 꾸준히 잘 관리를 하셔야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치매로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약간 좀 건망증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게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경도인지장애에 좀 가까운 걸까요? 걱정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경도인지장애 자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치매센터에서 이제 발표한 체크리스트인데요. 총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이전에 비해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네 번째는 가게에서 두세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종종 기억하기 힘들다. 다섯 번째는 며칠을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가 어렵다. 여섯 번째는요,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나 친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가 힘들다. 일곱 번째는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는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에 비해서 나쁘다고 생각한다. 아홉 번째는요, 가스불이나 전기불을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 열 번째는 자신의 기억력이 또래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11번째는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곤란한 적이 있다. 12번째는요, 집 근처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이 총 12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그렇다고 해당이 된다면 혹시 경도인지 장애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 반복된다면 의사 선생님하고 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치매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바로 알고 잘 대비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